흑채 복사는 블랙바디라고 하는데 세 가지 정도 알면 됩니다. 이게 반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흑채라는 건 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반사를 전혀 하지 않아서 그 흡수한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랑크 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라 하고 X축을 파장이라고 할 때, 이게 파장이 짧은, 그래서 여기서 파장이 짧을 때 여기서 이제 최대 에너지를 내고 있고, 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비파장에서 최대 에너지를 낸다. 사실 플랑크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최대 에너지를 내는 이렇게 파장을 찾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당연히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내니 얘가 고온일 거고, 이 물체는 좀 저온이겠죠. 그래서 이 흑체가 에너지를 먹은 만큼 다 방출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그 흑체가 뜨거워지면 짧은 파장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긴 파장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플랑크 곡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것은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렇습니다. 물론 표면 온도는 켈빈이고 절대 온도니까 섭씨에 셀시우스, 섭씨에 273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에 공식이 3000입니다. 3000.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다. 이제 지금 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별이 6000도다. 이게 16000도 정도 되면 0.5에서 최대 에너지를 내고, 그래서 별이 1000도다. 그럼 1000이면 나누면 3이잖아요. 그러면 3에서 별이 예를 들어서 1000도다. 그럼 3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에너지를 내고, 별의 온도가 6000K다. 그럼 집어넣으면 0.5니까 0.5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에너지를 낸다.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이 훨씬 더 사용이 잘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과학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이 공식밖에 없습니다. 상수니까 시그마 무시하고 4승이죠. 역시 표면 온도고, 켈빈 씁니다. 켈빈. 그래서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다. 그래서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당연히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라기보다는 이 플랑크 곡선은 빈의 변이 법칙을 알면 저절로 해결되니까 요거 두 개가 우리 자주 나오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색지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아까 고온이면 파장이 짧죠. 그래서 청색 계통의 빛을 내고, 저온의 별은 파장이 기니까 적색 계통의 그런 빛을 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색지수를 이제 과학자들이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이제 안시 등급이다. 안시는 맨눈으로 보죠, 맨눈. 근데 실시, 맨눈, 육안으로. 육안으로 보는. 그래서 안시 등급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겉보기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좀 멍청해서 조금 황색이나 적색이 좀 밝게 느껴집니다. 밝게 느껴지니까 적색이나 황색 별이 등급이 작게 나와요. 그런데 사진 등급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건 뭐 비지불이다 그래서 뭐 이거를 MV라기도 하는데 뭐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MB랍니다. MB 훨씬 많이 들어본다는데 MB. 그래서 이제 MB는 이게 주로 사진 등급입니다. 사진 등급. 근데 사진은 또 눈과는 달리 청색, 그러니까 이런 고온의 별이 밝게 보여요. 아까 얘는 우리 눈은 저온의 적색별이 밝게 느껴지는데 얘는 청색의 고온의 별이 밝게 어떤 찍히는 거죠. 밝게 찍힌다. 그래서 색지수를 이제 어떻게 정의했냐면 색지수를 우리 그 뭐시게요? 사진에서 사진 등급에서 안시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고온이다. 고온이면 청색이다. 그럼 색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청색이니까 사진에 밝게 보이니까 0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안시는 청색이 어둡게 보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야 등급이.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거야 고온의 별은. 근데 이제 저온의 별은 이제 거의 적색이잖아요. 그럼 사진에는 어둡게 나와요 색지수가, 컬러 인덱스가. 그래서 사진에는 이게 좀 어둡게 나오니까 뭐 1 이래 되고, 눈에는 이게 밝게 보이니까 0등급, 작아야 밝은 거니까. 그래서 색지수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저온이구나, 마이너스가 되면 좀 고온이구나. 그래서 좀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쌤, 색지수가 만일 제로인 것도 있습니까? 있죠. 사진 등급과 안시가 등급이 같은 것, 이런 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게 색지수가 제로인 게 누구냐면 흰색입니다. 흰색별. 이건 약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흰색별은 색지수가 제로가 되는구나. 아까 그 색지수를 했을 때 사진에서 안시를 이제 뺐잖아요. 이게 이제 색지수인데, 사진을 B라 해도 되고 블루니까 블루라서 MB라 해도 되고 M 포토그래프라서 MPG 또는 MP라기도 합니다. 이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비지불이니까 이건 V 쓰고 말이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또 궁금하실까 싶어서 P 돼 있으면 포토그래프 같은 말이고, 혹시 B 돼 있으면 블루라 사진 등급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제 우리 블랑크 곡선을 보면 이게 이제 이 파장이고 이게 에너지 색이다. 이 플랑크 곡선 있죠. 보면 별이 별에서 이제 에너지가 오면 물론 상대적인 색입니다만 자외선 영역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블루 청색 영역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비지불 비지불이니까 그냥 청색 빼고 나머지 가시광선 영역이 이래 된다 가정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파장이 이렇게 길면 주황색 이런 거고, 파장이 짧으면 당연히 청색이고, 더 짧으면 이제 자외선 영역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이 사진 등급을 다른 말로 M 블루, 이 B 필터로 사진 등급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안신 등급 역시 V, 비지불이니까 MV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럼 아까 한 것처럼 또 해볼게요. 만약 고온의 별이다. 그럼 고온의 별이면 아시다시피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T분의 1였는데 이게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파장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럼 파장이 짧아서 여기다 치자. 여기. 그럼 얘는 보세요. 이거 만일 색칠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 구간에 이 구간에 별이 있다. 그러면 좀 개판돼 버렸네.
다시 죄송합니다. 색깔 있는 걸로. 만일 어떤 별이 여기서 최대 에너지를 내서,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고온의 별이 파장의 영역이 이래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영역에는 지금 B 필터가 거의 다 찍혔어요. B 필터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B 필터 양이 절대적으로 많죠. 그럼 아까 색지수라는 것이 사진 등급에서暗시를 빼는 건데, 지금 사진 블루 영역이 너무 많이 찍혔어요. 그럼 아까 이렇게 많이 찍혔다는 건 밝으니까, 밝으면 등급이 아까 0 뭐 이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에서 이 V 필터는 뭐 요 정도밖에 안 돼. 요 정도. 요 정도 됐다 쳐. 요 정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까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청색이 작잖아요. 청색이 작으니까, 청색이 작다는 거는 이게 밝게 안 찍힌다는 뜻이니까, 이게 1, 뭐 이렇게 어둡게, 0보다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색지수가, 고온의 별에서는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저온의 별을 보죠. 아까 여기서 B 필터가 여기 있고, V 필터가 여기 있는데, 저온의 별은 보통 파장이 길잖아요. 만일 뭐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게 저온의 별이라 치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 이 V가 여기 다 이렇게 포함이 돼요. 면적이 넓잖아요. 근데 B 필터는 여기 이제 B 필터니까 요 정도밖에 이렇게 안 돼. 그럼 색지수는 요 MB가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어둡다는 뜻이라서 1이고, 이거는 MV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럼 밝다는 뜻이니까 0. 그래서 이렇게 색지수가 0보다 이렇게 크면, 방금 얘기했듯이 요거는 저온의 별이잖아요. 저온의 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해보면, A는 파장이 짧으니까 누가 봐도 고온이죠. B는 파장이 긴 곳에서 최대 에너지를 내니까 이거는 뭐 저온의 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 칸으로 쪼개서 뭐 이렇게 세 칸으로 쪼개든 네 칸으로 쪼개든, 그래서 이쪽 영역은 자외선 필터,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칠하는 뭐 점을 찍을게요. 그래서 파란색 이 영역은 블루 청색 필터, 그 다음에 빨간색 점을 찍는 이곳은 비지블 필터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한번 볼까요? 아까 고온의 A별에서는 어디가 면적이 더 넓으냐? 당연히 보세요. 이 B 필터가 절대적으로 양이 많죠? 요 보시면 요 V 필터에서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고온이니까 절대적으로 이 B 필터에서 밝게 찍히는구나. 그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색지수. B 빼기 V인데 B에서 면적이 넓잖아. 지금 밝으니까 뭐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V 필터에서는 요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두우니까 0. 그래서 이래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온의 B별을 보면 이 저온의 B별 보세요. 이 B 필터에서는 얼마 면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색지수가 B 빼기 V인데 B는 면적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어두워. 뭐 0. 그런데 지금 V에서는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지요. 이 V에서는. 밝다는 뜻이니까 뭐 밝으면 뭐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뭐 이게 플러스 1 되잖아요. 결국 1이 0보다 크지. 아까 한 말인데 좀 다르게 이제 표현해 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 한 거랑. 이 분광형은 좀 귀찮으셔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참 외우기 짜증나는데 이게 고온이고 별이 이게 이제 별의 저온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이러면 됩니다. 뭐 O, B, Fine, Girl, Kiss Me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래 외워도 되고, 뭐 O, 배 아파 죽겠네 이래 외우든지 하여튼 뭐 이런 거 외우세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요게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 물론 다시 태양도 G1에서 뭐 G9 다시 이렇게 10등급으로 나누어서 같은 G 안에도 고온이 있고 또 저온이 있어요. 저온이. 근데 뭐 수능에는 이런 걸 못 봤으니까 뭐 그냥 우리는 오비어 파인 걸키스 미를 굵직하게만 보시면 되고 요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아까 이게 만도. 이렇게 만도 정도 되면 흰색입니다. 흰색. 아까 흰색은 뭐였습니까? 흰색은 색지수가 없었죠. 그래서 색지수가 제로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F부터는 색지수가 플러스, OB는 색지수가 마이너스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우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청바지인데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여러분 청바지를 빨갛게 물들이고 싶다. 그럼 일단 탈색을 해야 되잖아. 내가 머리가 지금 청색이야. 근데 내일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싶다. 그럼 머리를 일단 탈색해야죠. 미장원 가서. 그래서 이게 흰색이에요. 흰색. 이렇게 외우면 사실 이거 굵직하게 사실 청색, 흰색, 적색만 외우면 대부분 다 해결돼. 그 다음 이게 태양이니까 태양이 이제 황색인 거는 사실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몰랐으면 뭐 외우면 되고. 그래서 네 개를 외우면 돼. 청색, 끝에는 적색, A가 흰색, G가 황색이에요. 그럼 그 사이는 애매하니까 청색 이것도 흰색도 아니면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뭐 청백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흰색도 아니고 뭐 노란색도 아니다 이러면 옅은 노란색, 담황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황색, 적색 섞으면 이게 주황 이렇죠?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맨 앞에 청색 외우시고 맨 끝에 적색 외우시고 태양이 6천 정도인데 노란색이다. 그 다음에 A가 색지수가 제로인데 흰색이다. 그래 한 만도 정도 됩니다. 만도. 좀 피곤한데 좀 외우세요. 이제 흡수선이 뭐냐면 별마다 별의 기체가 있어. 그래서 이 별의 기체가 특정 어떤 온도에서 이게 이 기체가 특정한 어떤 이제 파장을 흡수를 해요. 흡수. 그래서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딱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철이 철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그럼 그 개의 별의 온도가 몇 도인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철 원자 앞으로 원자를 이렇게 완이라 할 겁니다. 그래서 철의 원자가 만약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내는 곳이라면 여기에 있는 별들은 대기 중에 철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FE에 이게 로마 표시로 2가 됐다. 원에서 다시 이제 고온의 열을 받아 이게 이온이 됐다는 뜻이거든. 이온. 그러니까 이온이니까 뭐 철이 뭐 양성자가 됐겠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철이 이온화가 됐으면 뭐 우리 이런 태양 같은 이런 곳에서 뭐 철의 이온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 있죠.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 전형적인 A에서 이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수소는 이제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로 가득 찬 이 별은 굉장히 온도가 좀 높죠. 철보다는. 근데 너무 온도가 높다. 너무 온도 높으면 수소 원자가 파괴돼 버려요. 파괴돼 버려서 너무 이런 온도가 높으면 이 수소 자체가 이렇게 양이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온이. 그래서 양이온이 돼 있어서 뭐 어떤 거의 수소 이온은 거의 발견 안 돼. 이게 그림 좀 잘못 그렸었는데 거의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수소 이온은 거의 발견 안 돼. 이게 수소가 이온될 정도면 정말 뜨겁다는 뜻이거든요. 완전 맥시멈으로 뜨겁다 이거예요. 뭐 혹가닥 이제 뭐 규소 같은 게 가끔씩 이렇게 규소가 로마자가 3개 나오는 경우 있으면
하나가 원자잖아. 두 개가 양성자잖아요. 그럼 세 개 돼 있으면 전자를 두 개 잃어서, 그러니까 규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혹 세 개 돼 있으면 전자를 두 개 잃어서 이가 양이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죠? 보는 요령이 이거지. 그래서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좀 뜨겁다. 근데 뭐 철 원자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흡수. 그럼 얘는 좀 온도가 낮은 별이구나. 이런 식으로 흡수 스펙트럼 가지고 그 별의 대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